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은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금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먼저 중국 부자들의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중국의 네네. 억만장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중국 억만장자가 400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를 인용해 중국인 올해 중국 내 억만장자가 400명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35명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억만장자가 소유한 자산은 1084조 310억 원으로 지난해 950조 4,330억 원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억만장자의 자산 증가는 경제 성장과 전자상거래 화랑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왕젠인 완다그룹 회장이 자산 37조 7,750억 원으로 중국 최고 부자를 유지했습니다. 마인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32조 2,64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왕 회장과 마 회장의 자산은 1년 사이 각각 10%와 30% 늘었습니다. 마화腾통신 회장의 자산은 홍콩 증시에서 통신의 주가가 45% 급등한 데 힘입어 20조 1,360억 원에서 28조 3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억만장자 수 증가는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중국에서 큰 사업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부자가 많아진다. 자, 다음은 필리핀 소식이군요. 네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유혈 전쟁을 계속하겠다. 자, 앞으로 2만 내지 3만 명이 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유혈 전쟁 고삐를 늦추지 않고 마약 용의자를 계속 사살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제사회의 반발과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근절 의지를 강조하며 마약과의 전쟁으로 2만 내지 3만 명이 더 죽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테르테는 필리핀에는 적어도 300만 명의 마약 투약자가 있다면서 마약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필리핀 남부의 한 검문소에서 지방시장과 그의 일행 9명 등 10명이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지방시장 일행이 마약을 운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 차량을 검문하려다가 먼저 발표한 이들과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4,000명 이상의 마약 용의자가 경찰이나 자경당 등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인권단체와 미국, 유럽연합 등은 두테르테 정부가 마약 용의자 직결체행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유혈 마약 수탕전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인사나 국가에 대해 요구를 서슴지 않아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 소셜미디어 트위터 관련 소식인데요. 네네. 이 트위터가 구조조정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가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 독자 생존에 의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트위터는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글로벌 인력의 9%, 한 350명 정도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이달 초 매각 절차를 밟았지만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트위터는 1년 전인 지난해 10월에도 전체 인력의 8%를 해고했습니다. 트위터는 또 6초짜리 짧은 동영상 공유 앱인 바인을 몇 개월 안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는 2012년 말 바인을 인수했습니다. 바인의 6초짜리 클립은 스포츠 하이라이트나 시각 효과 코미디를 위한 인기 포맷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냅챗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경쟁 사이트에 점점 밀렸습니다. 트위터의 3분기 실적은 월가 예상을 다소 넘어섰습니다. 이용자 수도 3억 1,700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하다는 평가입니다. 트위터는 페이스북의 매출 신장세나
스냅챗 등 최근에 부상한 플랫폼이 광고주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체 또는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정치권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이 박근혜 정부를 향한 십자포화 오늘도 쏟아졌는데요. 분노한 민심은 그동안 금기어로 통했던 탄핵, 하야 이런 단어들도 사용하면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해드렸다시피 이번 주말에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되어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연결해서 이 전국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실시 또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좀 우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의당 입장은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특검 실시도 필요하고요. 네. 또 참모진 전원 교체도 다 해야죠. 그런데 저희 당이 대통령 하야 촉구에 나선 이유는 네. 단순한 어떤 정책 실패라면 여야가 선명하게 갈렸을 거예요.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의 차이라면은 또 뭐 보수진보가 또 격렬하게 싸울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은 대한민국이 통째로 지금 패닉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헌정유린의 그 책임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 다수가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통치권을 맡길 수 없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지금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게 박근혜 게이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이 최순실 게이트는 곧 박근혜 게이트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네. 뭐 한간에는 최순실 일당이 호가호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이 누가 호랑이고 누가 여우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네. 에 대해 충격적인 이유거든요. 충격을 받고 계신 이유인데 네. 우선 이제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는데요. 네. 녹화 사과를 하셨지만 그때 청와대 문서 유출을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뜻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방송 언론을 통해서 국가 기밀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 인사 메시지까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을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과 공유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이제 북한 붕괴론이나 통일대박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관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대통령 마음대로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다시 공유한 것은 그것은 헌법 유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스스로 국정 최고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정치권의 시각들도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 뭐 청와대 참모들, 이 예결특위의 이원정 비서실장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친박계 의원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이 현 사태는 최순실 개인 비리의 문제다. 이 대통령도 최순실에게 속은 피해자다. 이런 이제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김진태 의원 최순실 씨 옹호하는 발언을 하더니 이 문재인 특검을 역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하야 탄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특검조차도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순장조를 자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 새누리당도 국정농단 헌정질서 유린의 공범자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표 대통령이시고 또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를 보이콧 해가면서까지 최순실 일당의 증인 채택을 막아선 것이 네네. 새누리당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아직도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어떤 특검 임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네. 그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 속거대제해야 됩니다. 네, 자 여당을 우리가 흔히 집권 여당 이렇게 부르는데요. 공범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요, 심 대표님. 네네.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하야 탄핵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하야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요. 네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재가 탄핵을 정의한 어떤 경우에 탄핵이 되는가를 네네. 정의한 적이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네. 또 국민의 신뢰를 배신해서 스스로 국정 수행 능력 그런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보거든요. 네. 근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말하자면 아무 자격 없는 사람한테 내준 그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국가 기밀문까지 또 지금 다 공유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어떤 전쟁 상황 같은 게 나면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어떤 자가 그 상황을 통제하거나 개입하거나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국가 아니나 국민의 생명을 내맡기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미 통치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통치권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매우 위태롭다는 겁니다. 이게 네. 국민들의 지금 현재 문제인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하야를 못하겠다면 사실상 통치권을 사실상 이양하는 그런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네. 대통령이 이걸 수용해야 한다. 그런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대혼란에 빠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건 맞습니다만. 지금 네. 이정현 대표 같은 분 빼고는 네. 지금 새누리당 보수할 거 없이 대한민국이 지금 통째로 지금 패닉 상태고 네. 또 대통령이 실질적인 어떤 통치를 하기 어렵다는 상황 진단에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러면 통치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대표님. 봐요. 네. 지금 네.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맞는데, 국민들이 네. 거의 패닉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처리돼야 되잖아요. 하나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헌정유린이던 아니면 이제 이게 범법행위, 이 위법, 불법이 저질러진 거건 이 처벌을 이 법에 따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렇죠. 국정 공백을 막고 어쨌든 이게 나라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 두 가지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하야 주장에 따르더라도 지금 의혹은 어마어마하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하든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하든 법적 처리를 받기까지의 또 기간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여러 사안에 대한 패턴이 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흘러갈 네, 걸로 보세요? 현실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상황을 맞이해서 세 가지 요구를 제기한 바 있어요. 네네. 첫째는 대통령의 그 지휘 밖에 있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를 도입을 해서 네. 특별검사를 도입을 해서 최순실 일당의 지금 헌정 문란 사태를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네. 번째는 청와대를 국정조사해야 된다. 지금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이 유출돼 왔다는 정황이 네. 지금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두 명이 움직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조직적 공모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도대체 청와대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지금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가 국회에서 검증하는 것이 네. 국회 또 도리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의 통치권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양하는 그런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수습 방안으로 저희가 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의 일상 업무 수행차 지금 부산에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지금 국민의 아침에 청와대에서 한 발언을 보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네, 그랬습니다. 위해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네. 지금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하야를 위한 국민행동에 나서기까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또 집권 여당의 상태를 보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충 특검 해서 이렇게 모양 갖춰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지금 황당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야 촉구 행동에 나서게 됐고 네. 하야가 아니라면 하야에 준한 그런 통치권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자, 아마 예. 탄핵으로 국민적 탄핵 요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거고요. 네. 탄핵은 이제 국회가 결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상 대통령은 통치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야의 많은 주로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 거국적 중립 내각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네. 그런데 이제 하야든 거국 내각이든 이게 현재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거국 그러니까 중립 내각 이제 어떻게 좀 오늘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네. 탄핵이나 하야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야당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정치공학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특검 협상 과정에서 보인 새누리당 태도나 네.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일상 국정 운영을 수행하는 지금 대통령의 지금 자세에서 네. 볼 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적인 중립 내각을 새누리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네.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네. 국민이 느끼는 모멸감과 분노에 눈 감으면서 저는 집권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표님, 하야는 예. 국민의 정당한 요구고 그래서 야당들은 국민의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네. 국민과 함께 요구할 때 하야가 아니면 중립
그 거국 내각이라도 실현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대표님 끝으로 좀 짧게요. 내일 저녁에 광화문에서 뭐 대규모 이 집회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일부에 내일 저녁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글쎄 뭐 원래 다른 취지로 예정돼 있던 집회인데 우리 국민들이 아마 뭐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일 상황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지금 이제 대표님?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탄핵 하야 요구에 상응한 그런 조치를 하기를 국민들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대통령의 조치 이것이 어떠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가을인데 어디로 떠날까요? 기아자동차 니로부터 만나러 가죠. 왜요? 전국 주요 리조트 1박 이용권에 첫차 구매 고객에게 여행 경비 20만 원, 3개월간 최대 10만 원 유류비 할인까지 해주니까. 뭐해요? 어서 안 가고. 유류비 할인은 세이버투 이용 시 10월 홈페이지 참조. 더 스마트 SUV 니로 기아자동차.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 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2부 마칩니다.